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차의과학대학 약대 졸업하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의과학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차의과학대학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97년에 개교를 했는데 개교 당시에는 차의과학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천중문의대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죠. 그래서 의대로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 포천중문의대를 만든 그런 재단이 강남의 그 유명한 차병원 그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차병원 그룹은 굉장히 규모가 크죠. 차병원 그룹은 병원도 굉장히 많고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소도 당연히 많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는 규모가 굉장히 커진 그런 어떤 병원 그룹인데 그 병원 그룹이 97년에 설립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죠. 포천중문의대에서 차의과학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뭐냐, CHA가 기독교 휴머니즘 아카데미아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 멋있게 만든 거죠. 실제로 이 차의 뜻은 우리 이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차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차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름을 따서 차의과학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금은 어찌나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시는지 병원도 기업도 규모가 굉장히 커진 그런 병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의과학대학교는 단과대학이 3개가 있는데 약대, 간호대, 미래융합대학 이렇게 세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약대와 간호대는 뭐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고 미래융합대학은 이 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련된 과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미래융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의대로 출발했다며 근데 지금 의대가 단과대학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차의과학대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의대로 출발했는데 의대가 없는 이유는 여기 의대가 전문대학원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때 의대가 전문대학원 체제로 갔다가 전문대학원 체제가 다시 의대 체제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 우리나라 교육계에는 벌어졌었는데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의대 중에 차의과학대학교만 여전히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방법이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만 잘해야 되느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 성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아직도 한 군데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겠죠. 그렇죠? 특히 차의과학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은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약대를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약대는 6년제로 바뀌었는데 6년제 그 코스를 보게 되면 1, 2학년 때는 기초 이론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고요. 3, 4학년은 영역별 심화 이론을 기반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로 학교에서 잡고 있고 5, 6학년 때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을 3단계로 나눠서 1, 2학년 때는 기초, 3, 4학년 때는 심화 이론, 5, 6학년 때는 실무 이런 식으로 6년제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게 전국의 모든 약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불만입니다. 사실 4년 약대를 다녀도 지금 잘하고 있으신데 굳이 6년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좀 더 학교에 오래 다니게 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그냥 방학을 좀 줄이고 뭘 하더라도 빨리 오히려 끝내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학들은 기간을 늘리는 것을 좋아해서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대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6년제 약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차의과학대학의 약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간단하죠. 단과대학이 3개가 있는데 간호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근데 미래융합대학에는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율전공의 형태로 통으로 뽑습니다. 374명을 통으로 뽑아서 그중에 이제 전공을 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약대는 입학 정원을 30명, 정원에 6명에서 40명이 조금 안 되는 그 인원을 뽑게 되는데,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2개가 있습니다. 차 학생부 교과, 면접이 있는 학생부 교과, 면접이 없는 지역 균형 선발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2026학년도부터 전에는 학생부 종합이 없었는데 차 학생부 종합에서 또 선발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입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나군에서 12명 정도를 선발하는 그런 골고루 선발하는 입학 전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느냐 살펴보게 되면 2024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약학대학 최종 등록자 70% 컷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70%컷 내신이 1.38등급 엄청 높죠. 약대기 때문에 메디컬이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면접이 없는 지역균형 그 학생부 교과는 1.27등급으로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죠. 2026년에. 그래서 이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중심의 전형인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나군 선발은 평균 100분위가 97% 정도의 아주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역시 약대는 전국 어디나 굉장히 점수가 높은 요즘 유행하는 메디컬 계열의 학과임을 이 점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대학원 진학률과 취업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과학대학의 대학원 진학률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12.1, 12.0, 13.2%의 비교적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대는 7.1, 13.3, 4.9 아주 높지는 않고 전문직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해마다 등락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살펴보게 되면 차의과대학 전체로 보게 되면 메디컬이 아닌 과들도 있기 때문에 67.2, 69.9, 74.9 수도권 평균 정도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대는 전문직이고 전문직의 장점이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94.3, 이해는 뭔 일이 있었는지 78.6, 94.6 진짜 메디컬 계열이 아니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차의과학대학의 약대에서 내놓는 자료를 보게 되면 본인들의 졸업생들은 6가지 길을 크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차의과학대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약대생들의 공통된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약국을 운영하는 진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약국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남의 약국에 관리약사에 취직을 하든지 그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그 다음에 병원에도 약국이 있는데 그 병원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약사가 되든지,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도 약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연구개발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RA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의학에 관련돼서는 허가, 규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인 약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약회사의 진로도 있게 되는 거고요. 좀 어렵지만 약사도 받았는데 변리사 시험까지 보게 되면 극강의 진로를 갖게 되는 거죠. 변리사 시험이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것도 유효한 그런 진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약사 출신의 공무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공립연구소에서도 역시 새로운 약물을 발굴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을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약사가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대학 교수로 빠지는 이런 진로도 있다. 이 6가지 진로를 차의과학대학의 약대 졸업생들이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차의과학대학 약대뿐만 아니라 모든 약대들의 공통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15부터 2020년까지 약대를 졸업한 213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차의과학대학의 약학과는 33%가 의료기관, 병원 쪽에 가 있더라. 그리고 29%가 지역약국. 우리 약사들 세계에서는 병원 약국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 그런 약국들을 지역약국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29% 오너든 관리약사든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가 제약회사의 회사원처럼 취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14%가 평균적으로 이 6개년의 평균을 보니까 대학원 진학을 하더라. 그리고 14%는 군입대, 창업 등 좀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더라. 이게 우리 차의과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다른 대학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약사 신상보고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대한약사회 통계가 되게 되는데요. 신상보고라는 게 뭐냐면 이런 국가 면허, 국가 허가 사항의 이런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신상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한약사회가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약사회가 4만 명 정도에 대한 약사들의 신상보고 현황을 통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2024년 현황입니다. 자기들한테 신고한 약사들 중에 56.9%가 자기가 약국을 개설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비중이 56.9%가 되고요. 15.6%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더라. 그리고 15.4%는 다른 사람이 개국한 약국에 근무 약사로 근무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업계 3.8%, 활동 안 하시는 분도 4.8%나 되네요. 의약품도매 2.6%, 그 다음에 정부 공공기관, 이게 생각보다 적네요. 0.3%, 의약품 산업 0.1%, 이 정도의 비중으로 현재 약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약사회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의과학대학의 약대 졸업생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가장 크냐면요. 우리 차의과학대학의 약대 졸업생들은 의료기관 근무 비중이 우리 일반적인 약사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피셜로 추정을 해보면 차병원의 의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차의과대학의 약대 졸업생들은 일단 그런 차병원 그룹의 그런 의료기관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 유기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약국에 근무하는 비중이 보통 약사협회에 신고된 거 보게 되면 거의 두 개를 합치면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인데도 우리 여기는 30% 정도니까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약회사의 10% 정도 가더라고요. 우리 차의과대학의 약대 졸업생들은.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약사들의 비중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차 바이오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병원 그룹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사업들도 제약부터 뭐 헬스케어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관된 회사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의과대학의 약사들은 약사가 되면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이런 법인 쪽에 많이 가고 있는 게 보통 약사들의 근무처랑은 살짝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차의과대학의 약학과 진로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직이므로 당연히 취업률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전국 약사 평균에 비해서 지역약국 근무가 낮은 그런 특징을 차의과대학은 갖고 있다. 약사 평균에 비해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취업률이 높은 게 아무래도 차 병원 네트워크에 연관돼 있지 않나. 그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꼭 차의과대학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전체 약사 남녀 비율이 4대 6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30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82.4%로 아주 그냥 여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녀가 구별이 없는 직업이지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한쪽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이 많이 필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의 안정성 확보로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기회는 있으나 전문직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어디든지 좀 갈 수가 있는 그런 진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조사를 해보면 약대 들어가기가 요즘 메디컬로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의대보다 살짝 낮은 그런 입결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약대가 되는 건데 진짜 어렵게 들어갔고 진짜 6년간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막상 사회 나갈 때 자기가 받는 대우를 보면 기대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약사 대우를 약사가 우리 제약회사에 왔네 하면서 연봉을 딴 사람보다 엄청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반 직원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되니까 본인이 생각한 어떤 기대 수준에 비해서 낮게 여겨지고 불만족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높게 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게 되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약사 자격증을 땄는데 결국 받는 대우나 뭐 이런 것들 삶의 만족도를 보니까 차라리 약국의 관리 약사나 내가 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로에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게 요즘 약사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높은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맞다면 좋은 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막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막 저기 어디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처럼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되게 불만 요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목표, 그다음에 삶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차의과학대학의 약학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